학성 스님이 마음 공부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말. 만불삼방 제 4부 마음에 대한 물음. 3편 판단 능력으로서의 마음. 1. 올바른 판단을 위한 마음. 마음이라는 단어는 그 함이나 용법에 있어 스펙트럼이 굉장히 크다. 감각이나 인지 등 일반적 인식 현상을 전부 포괄하여 마음이라 부르는 입장도 있고, 일반적 인식 현상을 배제하고 아주 엄격하게 순수한 절대적 실제로서의 마음만을 상정하는 입장도 있다. 일반적으로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을 만날 때 인식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것을 마음이라고 부른다. 이는 우리가 앞서 말한 신체적 현상으로서의 마음과 외연이 같다. 눈은 색깔과 형체, 귀는 소리, 코는 냄새, 혀는 맛, 피부는 접촉, 그리고 뇌는 이 5 감각기관이 감각한 일체의 감각 내용을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인지한다. 앞에 5가지는 현재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6번째 뇌는 과거와 미래까지도 대상화한다. 오감을 전부 차단하면 현재는 전혀 감각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과거나 미래를 기억하거나 상상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현대 신경과학이 파악한 대로의 내용이고, 불교 역시 초기 불교부터 대승불교까지 이와 완연히 일치하는 주장을 한다. 이런 차원의 인간의 마음은 아득히 먼 예전부터 차츰 진화적으로 발생하고 발전해 왔다. 46억여 년 전 지구가 탄생하고 수억 년 뒤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이 합성되었다. 유기물은 무생물이 아니라 생동적 작용이라 할 수 있는 어떤 반응이 가능하다. 그러나 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시점에서의 반응은 단순한 화학적, 물리적 반응일 뿐 어떤 의식작용으로서의 반응은 아니다. 그러나 소녀는 의식의 관점에서 과학자들이 전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이 대목에 주목했다. 이 반응이 아무리 단순한 화학적 혹은 물리적 반응에 불과한 미미한 반응이라 해도 바로 이 자극과 반응으로부터 시작하여 누적과 누적을 거듭한 끝에 의식이 발생하고 점차 복잡다단한 의식으로 발전했다고 보았다. 반복적으로 누적된 그 반응과 의식, 그것이 앞서 말한 기억이다. 기억은 뇌세포의 핵 안에 DNA로 존재한다. 오랜 진화적 발전을 거듭한 끝에 아마도 이쯤 어디에서 미세하나마 생물체에서 의식이라고 부를 만한 현상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아직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이 기나긴 자극과 반응, 미세한 의사소통 등의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시점에서 한 단계 더 복잡다단한 수준의 의식이 발전했을 것이다. 그리고 오랜 진화의 끝에 지금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복잡한 의식 구조를 이루게 된 것이다. 38억여 년 전 원핵 생물 등장, 27억여 년 전 산소 생성, 21억여 년 전 세포막을 가진 진핵 생물에 이어 다세포 동물과 5억여 년 전 척추 동물이 출현하고 400만여 년 전 드디어 인류가 출현했다. 이 과정에서 생체가 자기 복제를 반복하고 그것들이 유전자의 형태로 다음 세대로 전이되면서 그 유전 정보들이 누적되어 고등한 의식으로 발전해 왔음은 분명하다. 즉, 인간의 의식은 한순간에 창조되거나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점진적 발전을 거듭하면서 지금의 인간의식 수준까지 이르렀다. 자극과 반응, 의사의 소통 등의 과정을 거치면, 즉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나간 의식이 기억으로서 남았고, 또다시 이 기억들이 무한 반복적으로 누적되고 그 집적된 기억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차원의 자기중심적 의식이 발생한 것이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저 단순하고 막연하게 마음이라고만 하던 그것에 대해 소년이 결론 내린
생성과 전개 과정이다. 그런데 C4세기경부터 불교의 한 학파는 여기서 한두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의 의식, 즉 마음에 대한 새로운 주장을 펴기 시작했다. 이 학파는 앞에 6가지 마음보다 더 근원적인 마음이 있다고 보았다. 그들은 그것을 제8식, 즉 아레야식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불리는 우리의 마음에는 과거의 모든 행위와 의식의 결과들이 저장되어 있으며 이 마음이 작동을 시작하면 다음 단계의 마음인 제7식, 즉 말라식이라는 마음이 즉시 생겨난다. 이 마음은 나, 그리고 내 것이라는 관념을 형성하는 자기중심적 마음이다. 이 제7식이 작동을 시작하면 즉시 다음 단계인 제6식, 의식이라는 마음이 생겨난다. 이 제6식은 눈, 귀, 코, 혀, 피부 등 전 5식이 감각하여 수렴한 내용을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른 의지를 눈, 귀, 코, 혀, 피부 등 전 5식과 5 감각기관으로 발산하여 행동이 이루어지도록 명령하는 마음이다. 즉, 인간의 행동은 제6식이 만든 판단과 의지에 따라 전 5식과 상호관계하여 이루어진다. 천여년에 걸쳐 인간의 의식과 마음에 대한 깊은 통찰을 거듭해 온 유식학의 전통에서는 이 8가지 마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인간 본래의 순수함, 청정함, 완전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의 마음, 즉 백정식을 상정한다. 이것은 청정한 마음, 부처의 마음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중국 선종에서는 자성청정심 혹은 본래 면목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는 최초의 의식체가 형성되고 유전 정보가 누적되기 이전부터, 즉 다양한 경험으로 의식이 오염되기 이전부터 존재하는 순수의식을 가리킨다. 이 의식을 제9식이라 하여 독자성을 부여하는 입장과 함께 오염된 의식인 제8식에서 오염이 모두 제거되고 남은 순수의식이라는 입장이 병존한다. 유식학파의 이러한 개념은 중국 화엄종으로 전승되고 후일 소년의 소위경전이 된 금강경의 반야사상과 화엄경의 화엄사상을 계승한 소년 역시 이러한 사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여하튼 소년이 인간의 심성에 대해 이토록 치열한 탐구를 끊임없이 계속한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그 마음 속의 부정적 요소들을 확실히 털어냄으로써 완전한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함에 있다. 다시 말하자면 소년은 순수한 마음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로 마음을 쓰므로써 자신과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대자유의 해탈세계로 인도코자 함이었던 것이다. 이 순수의식만이 올바른 판단을 가능케 한다. 제8식까지의 마음으로는 제대로 된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사람들이 고통과 불행 속에서 헤매는 것은 이 단계에 누적된 기억으로 판단하고 쓰고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년으로서는 이 순수의식, 즉 진정한 마음을 터득하는 것은 모든 활동에 선행되어야 할 필수 선결과제였던 것이다. 이 순수한 마음은 어떠한 개념으로도 묘사할 수 없고 표현될 수 없기로 말하자면 마치 송곳 하나 세울 곳도 없지만 인연을 따라 올바로 판단하고 쓰기만 한다면 일체 중생을 모두 제도하고도 남는 공용이 있는 것이다. 이 올바른 판단과 씀을 위해서는 붓다의 가르침과 반야사상과 화엄사상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소년은 이로써 세상을 교화하는 데에 그의 목숨을 걸고자 했다. 불설 3세인과경은 인간의 행동과 그 결과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아주 한 구절로 유명하다. 욕지전생사, 전생의 일을 알고 싶은가? 금생수자시, 금생에 받는 것이다. 욕질의 생사, 내생의 일을 알고 싶은가? 금생작자시, 금생에 짓는 바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까지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과거의 행위는 현재의 존재에 전달되어 반영되어 있고, 현재의 행위는 미래의 존재에 전달되어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는 현대과학의 유전자 이론과 맥락이 같다. 그러나 사실 자세히 보면 이 경문도 기계론으로 오독될 수 있다. 만일 과거 유형무형의 유산이 미래로 전이될 때 기계론적으로 전이되기만 한다면 인간은 발전도 퇴보도 없다. 마음의 기능과 작용에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점은 바람직하지 못한 과거 유무형의 정보를 바람직한 미래로 바꾸어 발현되게 만드는 능력과 활동이다. 소녀는 그것을 마음의 판단 능력과 의지로 보았다. 즉, 소녀는 마음의 작용과 기능에서 인지, 기억, 감정, 추론 등의 기능보다도 이 판단과 의지에 주목했다. 우리 마음에는 분명 판단하고 의지로 결단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이 있다. 이 능력이야말로 인간을 발전시키거나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시키는 동력이다. 모든 인간은 이 판단 능력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한다. 누구나 발전을 원하겠으나 잘못된 판단을 하면 퇴보할 수밖에 없다. 소녀는 이 과정에서 평범한 인간의 자기주도적 판단보다도 붓다의 가르침을 준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준용한다는 말은 완전히 100% 무조건 따른다는 뜻이 아니라 붓다의 가르침을 기준 삼아 현실과 자신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적용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만일 거꾸로 매달려 보거나 꿈속의 일을 현실로 안다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다. 제대로 된 판단이 없다면 결코 행복의 경지로 갈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은 자신은 물론 세상까지 고통과 불행으로 몰고 간다. 그러나 스스로가 제대로 올바르게 판단하고 용심하면 그곳이 바로 극락이다. 인간의 마음은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 일체를 초월하므로 오직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경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붓다의 지혜를 준용해야만 한다. 즉, 붓다의 지혜를 준용한다면 누구나 올바른 판단,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만일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인간의 과거 정보가 기계론적으로 전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단단하게 쌓인 부정적 정보들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즉, 붓다의 가르침을 준용한 자신의 지혜로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긴다면 행복은 즉시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과 역사는 완연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은 능엄경에서 분명하게 설파되어 있다. 백겁적집제, 오랜 세월 쌓인 죄업, 일념, 돈탕제, 한 생각에 없어지니 여화, 분고초, 마른 풀이 타버리듯 멸진무유여, 남김없이 사라지네. 소녀는 뇌의 마음작용 중에서 다른 기능들보다 판단과 의지를 훨씬 중요하게 보았다. 인지, 기억, 감정, 추론 등은 단순한 신체적 현상으로서의 마음이지만 판단, 의지, 행동의 마음이야말로 신체를 넘어선 마음 고유의 영역이다. 신체 현상으로서의 마음보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은 판단하는 마음은 붓다의 가르침과 자신의 의지를 결합하여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판단하는 사람은 과거나 미래의 일에 마음을 쏟지 않는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둘 다 실제가 아니다. 오직 현재만이 실제이다. 소녀는 그래서 오로지 현재에만 집중했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미래는 다가오는 대로 받아들이면 그뿐이다. 죽음이 다가올지라도 그래 죽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그뿐. 오로지 현재의 자기 일에만 집중한다.
2025년 여름 만불 삼방에서 학성